안녕하세요. 여왕의 레시피로 다시 돌아온 유한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즌 끝나고 굉장히 많이 아쉬우셨죠? 저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과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는요, 트렌디한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그곳의 음식을 가정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영양은 확 업시키고 그리고 칼로리는 다운시키는 건강한 집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소개해드리는 다양한 레시피들 따라 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슬림하게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왕의 레시피 시즌2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음식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마트에 이러고 막 나갔더니 요즘에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 기운도 물씬물씬 돋아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한 야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채 이용한 야채 쌈밥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부터 보실까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쌈케일을 이용해서 한번 쌈밥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케일 코너에서 보시는 건 대부분 쌈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스를 만드실 때는 즙 케일을 따로 구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쌈케일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끝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잎은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쌈케일은요, 끓는 물에다가 넣고 살짝만 데쳐줄 거예요. 자, 끓는 물에 소금을 제가 조금 넣을게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녹색 야채는요, 소금물에 데치게 되면 그 색상이 훨씬 더 이쁘게 녹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뭔가 야채를 데쳐야 된다? 그러면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주시는 것도 색을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아니 야채를 물에다가 넣고 저렇게 데쳐? 그러면은 손실되는 영양성분은 어쩔 거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살짝만 데쳤어요. 이렇게 살짝 데치시면 영양의 손실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데친 다음에 이 잔열에 의해서 케일이 계속 익겠죠. 그러니까 빨리 차가운 물에 넣어서 더 이상 익는 거를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익히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케일이 물컹물컹해져요. 그러니까 아삭한 맛도 있으면서 숨은 죽게끔 만들겠다 하시면은 살짝 데치셔서 찬물에다가 넣어서 바로 그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쌈케일은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주세요. 쌈케일은 칼슘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살짝만 데쳐야 영양소 손실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전 나머지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쑥갓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 향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을 쫙쫙 당겨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쑥갓의 장점이고요. 쑥갓은요, 그냥 어느 정도 양, 내가 쑥갓 향이 너무 좋아, 그럼 좀 많이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나는 싫어, 그러면 적게 준비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5cm 정도 길이로 숭탕숭탕 썰어 주시면 돼요. 이 쑥갓 손질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해 하시잖아요. 우선 흐르는 물에 살살살살 씻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나 깨끗하게 씻고 싶어, 빡빡 씻으시면 향과 영양성분 전부 빠져나가니까 흐르는 물에다가 살살 흔들어서 씻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쌈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 때 사용하실 뚝배기라던가 아니면 냄비, 후라이팬 어떤 거든 상관없거든요. 준비를 해주시고 불이 올리는 동안 두부를 한번 으깨볼게요. 두부는요, 물기를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 그냥 간단하게 키친타월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키친타월로 톡톡톡톡 물기를 빼주세요.
이 물기가 많으면 일단은 만들 때 굉장히 질척해지죠. 그러면은 이 만들고 난 다음에 많이 졸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백한 두부의 맛만 느끼시려면 일단 물기를 좀 빼주시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두부 냄새가 난다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도 물기를 빼주시면 냄새를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기를 뺀 두부는요, 볼을 하나 준비해서 넣어주시고요. 두부는 연하니까요. 이렇게 그냥 으깨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사용한 두부의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럼 나 한 모 샀는데 두 모 샀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두부를요, 소금물에다가 담궈서 밀폐 용기에 넣고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냉장 보관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보관하실 때 하루 이틀 열흘 내내 놔두시면 안 되고요. 한 2, 3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시면 두부를 오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어느 정도 뚝배기에 열이 올랐습니다. 다른 냄비나 후라이팬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열이 올랐으면 바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센 불로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한 중간에서 약간 센 불, 그 정도로 불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참기름을 살짝 두를게요. 자, 제가 지금 올리브 오일이라던가 아니면 해바라기 씨유, 식용유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참기름을 사용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지금 쌈장을 만들잖아요. 이게 구수한 맛이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기름을 사용하시면 그 풍미도 더 높여줄 수 있지만 된장이라던가 고추장이랑 만났을 때 훨씬 깊고 풍부한 맛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볶아줄게요. 이렇게 지금 볶아지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충분히 볶아지고 나면 저는 불을 좀 낮출게요. 우리가 된장하고 고추장을 넣을 건데요. 이 된장하고 고추장이 들어가면 좀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한 불에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풀어주고 나서 불을 좀 올려서 졸여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자, 그리고 고추장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좀 풀어서 농도를 맞출 건데요. 우리 왜 쌈장 만드실 때 나 농도 어떻게 맞추지? 농도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쌈장의 농도는요, 계속 졸여가면서 맞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요, 감자 있죠? 감자 삶아서 으깨 놓은 거를 조금씩 넣어서 감자 전분으로 이용해서 농도를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장하고 고추장을 좀 풀어주시고요. 다시마 육수를 넣어서 농도를 이제 완전히 맞춰볼 건데요. 이 다시마 육수는요, 하루 전날 다시마를 찬물에다가 넣어서 충분하게 우려내시면 이렇게 다시마 육수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시마 육수 만들 때 몇 분을 끓여야 돼 막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 전날 찬물에다 넣어서 육수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다시마만 버려주세요. 나머지 육수를 넣어주시고요. 찬물에 하시면 일단 여기서 쓴맛이 우러날지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마의 영양을 가장 충분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감칠맛 성분이 있죠. 우리 왜 다시마를 넣고 하게 되면 감칠맛이 많이 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맛 성분을 가장 많이 느끼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리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마 육수는 하루 전 찬물에 자연스럽게 우려야 감칠맛 성분이 최고로 업 된답니다. 남은 육수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두고두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마 육수 만약에 난 다시마가 집에 없어. 그러면 있는 멸치 아니면 디포리 혹은 마른 새우 이런 걸로 육수를 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거 없어. 그러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있는 걸로도 육수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넣을게요. 여기에 이제 매실청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매실청은 당도를 잡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산미도 있어요. 달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의 산미랑 당도를 같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설탕 양을 최소화로 줄여보려고 매실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부를 넣을게요. 그 으깬 두부인데 나는 두부 씹히는 맛이 좋아. 그러면 두부를 거칠게 으깨시고요. 나는 두부 씹히는 맛이 싫어. 이러시면 곱게 으깨주시면 돼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다른 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렁이라던가 소라라던가 혹은 견과류 같이 다져서 넣어도 맛있는 쌈장 만들 수가 있습니다. 쌈장은 이제 제가 다른 재료 준비하는 동안 조금 졸아들면 완성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준비해놨던 데친 케일 있죠? 준비를 해주세요. 자, 나는 이 케일 준비를 했는데 얘가 너무너무 물이 많은 게 싫어요. 그러시면 키친타올 살짝 깔아주시고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물기 싹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밥을 풀 건데요. 우리 저기서 많이 보셨죠? 김밥집에서 밥을 이렇게 물에다가 숟가락을 넣었다가 퍼주시면 밥이 잘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밥을 퍼주시고요.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마늘, 고추, 그다음에 쑥갓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쌈장. 지금 제가 요구하는 동안 다 됐거든요. 농도 보세요. 농도가 줄줄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툭툭 떨어지게끔. 우리 쌈장 농도 다 아시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쌈장 약간 넣어줄게요. 나는 짠 게 좋아, 그럼 많이 넣으시고요. 나는 짠 거 싫고 싱거운 게 좋아, 그럼 적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케일이 작으면 마감 안 하고 이 상태로 이렇게 말아만 주셔도 되고요. 조금 큰 케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케일이 조금 크다, 그러면 이렇게 마시면서 옆에를 살짝 접어서 이렇게 살짝 접어서 같이 이렇게 말아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가 접힌 상태로 되게끔 안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면 완전히 앞과 뒤가 딱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케일이 작아, 그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완성된 쌈장을 한번 그릇에 담아 볼게요. 저는 지금 막 만들어서 그런데 가정에서는 미리 만드셔서 냉장 보관하시면서 식사하실 때마다 드셔도 좋은 게 바로 이 쌈장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염도도 낮추실 수가 있어요. 염도 높은 게 걱정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만드셔서 다른 재료 많이 넣으시면 그 짠맛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쌈장을요, 살짝 위에다가 얹어 볼게요. 우리 녹색이라서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너무 심심할 수 있으니까요. 쌈장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홍고추 끝부분만 송송 썰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늘도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옆에다가 담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준비되어져 있는 야채 쌈밥. 우리는 오늘 케일로 했죠. 그런데 사실 조금 더 날씨 따뜻해지면 머위 사용하셔도 되고요. 호박잎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담을 때 숫자를 홀수로 맞춰주시는 게 이뻐요. 그래서 3개 아니면 5개 이렇게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쌈케일을 이용한 야채 쌈밥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케일이 칼슘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린이들의 성장이나 발육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가정에서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